임신 2주를 확인한 후부터 임신 12주차까지 해야 하는 모든 일들과 정부 지원금까지 총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임시 테스트기에서 2줄이 역전이 됐을 경우에는 보통 임신 5주에서 6주차 정도가 되는데요. 그럴 때 산부인과에 가게 되면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지원들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지고 계셔야 하고 2장 이상씩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모바일로도 사진을 찍어서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1단계로 임신 5주차에서 6주차 동안 해야 할 일과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알려드릴게요.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임신 확인서를 받은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카드사 그리고 마미톡과 같은 앱이나 저의 경우에는 병원에 상주하고 계시는 코디네이터 분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게 되었는데요. 단태아의 경우에는 100만원 그리고 다태아의 경우에는 1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미톡과 같은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사은품이나 현금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신청을 했을 때 개인정보 유출이 조금 우려가 되어서 병원에 상주하고 계시는 분께 발급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하는 진료나 초음파 검사, 처방, 약국 등에서 사용 가능하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점이 산부인과 외에도 일반 병원에서도 바우처로 결제할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원금에서 결제가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픈 곳이 있을 때 꼭 사용하는 게 좋으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셨다면 정부 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라는 건데요. 여기서 잠깐 제가 헷갈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설명드리면 국민행복카드와 맘편한 서비스는 다른 겁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발급 후 카드사에 바우처 요청 전화를 해야 해요. 별도로 요청을 해야 정부 지원금이 카드에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으니 꼭 명심해 두세요. 방금 전 국민행복카드 신청 시 주의사항은 맘편한 임시 서비스와는 별개의 내용이니 저처럼 헷갈리지 마시고 참고해서 봐주세요. 저는 보건소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였고 이 외에도 정부24 앱에서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으로는 임신 12주차까지 먹을 수 있는 엽산제와 철분제가 제공이 되고 철분제의 경우에는 임신 중기 이후에 다시 방문을 하시면 3통 정도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배지와 차량용 임산부 주차증도 주시고요. 주차증의 경우에는 저는 신분증과 임신 확인서 그리고 차량 등록증을 함께 가져갔을 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택배로도 받아볼 수 있고요. KTX와 SRT 할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KTX의 경우에는 일반실은 40% 할인이 되고 특실과 우등실의 경우에는 일반실 가격으로 할인이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워킹맘의 경우에는 임산부 단축 근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퇴사를 했기 때문에 해당은 되지 않았는데요. 법적으로 임신 12주 이내에는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워킹맘이신 경우에는 꼭 단축 근무를 신청하셔서 임금도 저대 보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공통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지원 혜택이었고요. 이제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말씀드리면 만 35세 이상의 임산부에게는 의료비를 또 지원을 해줍니다. 분만 예정일 기준으로 만 35세 이상인 그리고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임산부의 경우에 산정관리 및 외래 진료 검사비를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는데 임신을 확인하고 바로 신청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임신 5에서 6주차에 바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원금의 경우에는 서울시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2단계로 임신 6주차에서 9주차에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이 시기에 아기집을 확인하고 난원까지도 확인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때는 인기 있는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산후조리원 예약을 빨리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는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임신 급초기에 요즘에는 마감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해요. 산후조리원을 저도 임신 6주차쯤에 예약을 했고 산후조리원을 예약했던 저만의 선택 방법과 기준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꿀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출산 예정일 3개월에서 한 달 정도 전까지는 계약금 전액을 무료로 환불해주는 곳들이 많아서 2군데 정도를 예약을 걸어놓은 상태였어요. 지금은 산후조리원 한 곳으로 픽스를 했기 때문에 환불을 요청한 상황이지만 마지막까지 어떤 곳으로 산후조리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출산 3개월에서 한 달 전까지 고민을 하신 후에 취소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경우에는 국가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해주는 무료 보험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손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체국 엄마보험은 임신 22주차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저는 이 시기에
신청을 했습니다.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 같은 임신 출산 질환 진단비를 보장해주고요. 무료 보험이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많이 크지는 않지만 무료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신청은 우체국 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임신 10주차에서 11주차까지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릴게요. 이 시기에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태아보험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임신 12주차쯤에 1차 기형아 검사를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기형아 검사를 진행하기 전에 보험을 미리 가입해두는 게 혹시나 기형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가입 조건이 까다롭거나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10에서 11주차에 태아보험을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보통은 마미톡이나 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태아보험 연락을 많이 받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병원에 계시는 코디네이터 분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이유도 병원에 상시하고 계시는 보험사 분들은 이슈가 생겼을 때 직접 병원으로 찾아와서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말씀을 주셔서 그런 점이 믿을만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분께 태아보험까지 설계를 받게 되었어요. 앱이나 온라인으로 보험을 설계하게 되면 모르는 분께 비대면으로 상담받고 설계하는 것이라서 신뢰적인 측면에서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계시는 설계사 분께 국민행복카드도 발급하고 태아보험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 두세 번 정도 약정을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태아보험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설계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인 임신 12주차에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을 말씀드릴게요. 12주차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입니다. 서울시에서 7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해주는 내용인데요. 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70만 원, 둘째 아이의 경우에는 80만 원, 셋째 아이 이상부터는 100만 원을 지급해줍니다. 신청 시기는 임신 12주차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신청 대상은 26년 7월 1일부터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사용 기한과 사용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이 좀 헷갈려서 몇 번을 다시 봤었는데 사용 기한의 경우에는 임신 중과 출산 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임신 중의 신청 시에는 바우처 지원일로부터 분만 예정일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분만 예정일이 저의 경우에는 올해 11월 중순쯤인데요.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7년 11월까지 이 지원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 신청을 할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일로부터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 출생일이 예를 들어서 11월 23일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27년 11월 말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처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후불 교통 기능이 있는 카드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유류비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26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소재에 있는 유류비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이 추가로 나갈 수도 있어서 웬만하면 셀프 주유소가 아닌 직원이 직접 주유를 해주는 주유소에서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도의 경우에는 코레일 공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조금 정보가 혼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한 것들을 숙지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 엄마 북돋움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함께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임산부 교통비 지급일로부터 약 3주 이내에 택배로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의 부모 준비를 위한 책 한 권과 그리고 아이의 발달을 도울 수 있는 그림책 2권 그리고 시에서 진행하는 육아책 정보를 팜플릿으로 제공을 해주는데요. 추가로 에코백까지 제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따로 책을 사거나 하진 않았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태교를 위한 책을 따로 사지 않아도 좋은 정보가 담긴 책을 받아볼 수 있어서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연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 기한은 임신 12주차 이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임신 12주차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함께 엄마 북돋움 사업도 함께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임신 12주차까지 해야 할 일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모두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서울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기준으로 혜택들을 조금 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거주하고 계시는 지자체별로도 교통비라던가 다른 지원 사업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산후조리원을 선택한 기준과 태아보험을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보들 많이 가져올게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